오늘 크리슈나무리티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아란 무엇인가 했는데 그걸 조금 이어서 다시 조금 더 할게요. 우리가 보통 나는 이것을 소멸시키고 싶다, 내가 뭐 생각을 없애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것을 소멸시키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는 거기에는 아직도 자아의 경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아는 또다시 광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을 없애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나는 아직 안 깨달았어, 이거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공부할 때 생각이 없어야 된다 하면 생각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 생각을 없애는 게 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은 나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명상을 한다든가 또 이제 뭐 기도를 한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이것 자체가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완벽한데 거기에 자꾸만 무슨 허물을 대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금 전에 상수도 고장 났는데 거기에 뭘 붙여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건데 내가 생각을 없애야지 하는 것을 거기에 금이 간 거에 뭔가를 붙여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아를,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일으켜서 뭔가를 하는 거는 전부 다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지, 그게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보통 보면은 이 공부를 하실 때 그 명상을 하거나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이제 본인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놓게 되겠죠. 그게 인지가 안 되면 자꾸 그런 걸 찾게 돼요. 명상을 찾게 됐고, 책을 찾게 되고, 본문을 찾게 되고, 그래요. 영원한 정신 상태를 구하려고 할 때는 그것 또한 다른 형태의 경험으로서 역시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이게 나는 영원한 정신 상태, 나는 열반을, 나는 니르바나를 구하려고 한다. 이거 자체가 또 다른 크랙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다 원래 있는 거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해보면 묘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놓으면 놓을수록 묘하고 신기한데 붙이면 붙일수록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놓게 되죠. 그것도 또한 놓게 되는 것도 저절로 돼야 되지, 내가 놓는다, 내가 내려놓는다, 이건 안 돼요. 내려놓는다라는 게 뭔가 하나 더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기까지가 공부가 좀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고 숙성이 돼야 돼요. 네. 초보 때는 이것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내려놓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은 이렇게 해도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지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당신이 마음속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똑같은 행위이며 똑같은 나가 각각 다른 단계에서 틀린 레테르나 이름을 붙이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죠? 주의 깊게 나를 관찰해보면 내가 어떤 걸 이름을 붙이고 어떤 레테르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게 그 움직임이 보여요. 그 움직임이. 그래서 자꾸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눈앞으로 오셔서 자꾸 자세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으로 오라는 거예요. Come back to this moment.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이 순간에 있으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내가 그 레테르를 붙이는 내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 마음이, 그걸 아는 순간 그 마음이 정지된다는 걸 자기가 느껴보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제대로 보시고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를 관찰하게 되면 두 번 다시 이제 그 마음, 움직이는 그 마음에 내가 속지 않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당신이 이 자아의 전 과정, 즉 자아가 갖고 있는 교활하고 비범한 발명의 재능과 지성 또는 자아가 동일한 덕, 경험, 신념, 지식 등으로 자기를 은폐하는 사기수를 볼 때, 혹은 정신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움직인다든가 자기가 만든 세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네.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덕이나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신념으로 자기를 동일화시킨 것을 그 내 내면에서 움직이는 그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마치 내가 매일매일 내 내면에 영화를 찍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매일매일 내가 다른 영화를 찍고 있어요. 내 내면에. 순간순간, 시간대로. 그게 1시간짜리가 있고, 5분짜리가 있고, 1초짜리가 있고 이래요. 끝없이 나는 이런 덕이나 경험이나 신념이나 지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내 영화를 찍고 있는 거야. 내 내면에다가.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그 내면을 보고 있는 이 몸은 그 영사기래, 영사기. 그 영사기를 통해서 계속 영화가 찍히고 있어요. 근데 나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영사기도 아니요, 거기에 찍힌 영상도 아닌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이 자세히 보라고 하는 이 본체가 그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보시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요. 계속 여기에 내가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면 눈에 티끌이 딱 들어오죠. 티끌이 조금 굵은 게 들어와요. 그러면 티끌이 들어오기 전에는 늘 편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티끌이 안 빠지고 계속 여기 눈 안에서 맴돌고 있어요. 땡글땡글 돌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게 불편하죠. 내 생각이 그런 식으로 돌고 있어요. 내한테. 티가 도는 것, 내 눈 안에서 티가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 생각이 그런 식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눈에 티가 있으면 내가 불편하죠. 한시도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눈을 만졌다든가, 그 눈을 만지게 되면 더 눈이 충혈되고 아프고 쓰라리고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막에 손상이 있는다든가, 눈에 이제 다른 병균이 옵는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는 생각이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티 돌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산책해보면 산길을 걷거나 이러면 신발 안에 돌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돌이 돌아다니면서. 그죠? 그거랑 눈에 들어오는 티끌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면 그렇게 딱 돼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돌이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계속 걸리적거려요. 내가 편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늘 그랬기 때문에. 늘 신발 안에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돌이 없어 보면, 돌이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한번 없어 봐야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없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눈앞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다들 그래요. 초입이라도 생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하죠. 생각 없을 때가 생각이 떨어졌어요. 생각 없어서 참 편안해요 하는 그 순간은 잠깐이고 또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빨리 생각이 없는 순간으로 내가 이렇게 여기 눈앞에 오시면 되는데 그 생각대로 또 가요. 그게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알면서도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습관대로 살았던 그때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집착이 안 된 거는 빨리빨리 이쪽으로 와요. 근데
내하고 엄청 이렇게 고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내가 집착하는 거는 잘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가족, 예, 자식, 내가 좋아하는 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돼요. 남도 되고 뭐 쉽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안 먹어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돼요. 근데 내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 그 티끌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티라는 생각. 그래 부처님이 자기 자식을 이름을 나우라라고 지은 거지. 그게 왜 이름 자체가 장애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지식, 맞죠? 가족이라는 신념, 가족이라는 지식, 그죠? 도덕적으로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서 나를 옥죄고 있는지를 이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공부할 때 얼마나 엄청나게 장애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해보면. 당신이 정신의 활동을 관찰해서 완전히 그 활동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대단히 평온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관찰해야지 본인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지 그걸 보고 난 뒤에 평온해져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 평온함을 강제나 보수나 혹은 공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그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자기가 다 찍고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본인이 찍고 있다라는 거. 우린 전부 타인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전부 타인한테 전가를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보시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타인한테 대한 책임 전가가 딱 떨어져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정신의 모든 활동은 단지 자아를 강화하는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아를 강화하는 모형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식,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부모,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도덕적인 것,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신념,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강화해 놓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있는 한은 난 전체가 안 돼요. 전체가.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여기 이 전체의 이 모형이 아니거든. 이거 같이 하나로 그냥 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이게 딱 모형이 돼버려요. 내 내면이 생각이 있다라는 걸 딱 알게 되면 그게 또 다른 모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모형의 모형을 계속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게임 같은 거 보면 알까기 하잖아, 알까기. 하나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이걸 보셔야지 이 공부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봐야 돼요, 자기가. 제가 아무리 좋은 영화를 상영해가지고 영화를 보여줘도 그건 여러분 거야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만드는 그 영화를 여러분 지인이 직접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본인이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거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원안에 있으며 자아의 영역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이 창작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식작용이 아닌 참된 창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정신이 창작을 하지 않을 때, 이게 뭐예요? 정신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예요. 예. 참된 실제나 진리는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문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직접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신념이나 지식, 덕의 추구와 같은 것은 모두 소멸되어야 합니다. 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소위 도덕적인 사람은 결코 참된 실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은 참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진리 앞에서는 도덕적인 게 무너져야 돼요. 네. 일단 만들어진 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네. 나는 탐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경험하는 무탐욕의 상태는 자아를 강화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죠? 난 탐욕하면 안 돼. 난 무탐욕해야 돼. 이건 다 자아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탐욕이나 무탐욕이나 둘 다 나를 괴롭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념이나 지식 면에서도 가난하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야 돼. 가난하다는 거예요. 네. 정신적인 부분에 내가 완전히 텅텅 비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나 신념이 풍부한 사람은 광명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혼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불행과 비참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죠?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다 내가 내려놨을 때만이 이거와 내가 함께 할 수 있지. 뭔가를 갖고 있는 동안은 이거와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가지는 즉시 둘로 나눠지니까 그래요. 둘로. 당신과 나가 한 개인으로서 자아의 전체적인 활동을 알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개혁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자아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사랑하고 떨어졌을 때 자아라는 게 생성되거든요. 사랑일 때는 사랑밖에 없지 사랑이 있고 자아가 있지 않아요. 사랑뿐이에요. 그때는 자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 운운을 해도 사랑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이나 경험 자체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죠? 말이나 경험으로는 그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그 자체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사랑한다 할 때 사람들이 감흥을 안 하죠. 근데 행동으로, 체험으로 보여주면 그냥 그걸 그대로 다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사랑으로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당신이 사랑을 알았을 때 그때는 자아가 소멸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알았을 때는 자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소멸, 그냥 자체로 사랑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아가 소멸했다? 자아가 없다라는 말도 안 해요. 그때는 그냥 사랑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엿이 따로 이렇게 있다가 이게 날이 더워가지고 옆에 있는 게 녹아가지고 이러면 이게 붙으면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지 자아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덩어리가. 네. 그냥 그래서 이 공부는 자꾸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 안에 파도가 같이 있는 것이지 파도가 다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활할 때 늘 이 파도가 따로 있어요. 이 자아가 따로 있다니까. 삶에서는 늘 이 자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온통 이게 바다고 파도가 바다라고 얘기를 해도 할 수 있어요. 말은. 근데 삶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네. 그게 어렵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을 때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정확합니다. 이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이 공부를 하실 때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어야지 해서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눈앞이 믿어지려고 할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체험이 됐을 때 여기 이게 온통 사랑뿐이구나 라는 게 체험이 됐을 때 그때 검증되는 거지. 이걸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너를 믿으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알고 계속 끊임없이 여기 자세히 보고 나를 여기서 관찰하면서 여기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 믿음이 그 체험으로 검증이 되는 거야. 아, 이것뿐이구나.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랬을 때는 내가 이 개체적인 것보다는 점점 이 불성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래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여기에 들었다는 생각도 없이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내가 거의 불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불성이 이렇게 나한테 온전히 이게 온통 이게 습기 스며들듯이 스며들었을 때 내가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내가 자세히 보게 되면 날마다 여기에 성숙돼요. 여기 이 자리에 성숙이 된다니까. 계속.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죠. 매일매일. 예, 집중하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나중엔 집중한다 아니다 생각이 없이 그냥 삶 자체가 여기에 그냥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제 내가 이게 진짜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게 딱 됐을 때 그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이게 검증이 되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에 미쳐야 돼요. 여기 눈앞에 안 미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거의 여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열반에 이 정신 세계에 미쳐 있는 거예요. 미쳐. 예. 그렇지 않으면 이 한 소식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집중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약간 그 한 방편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전기에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기가 원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죠? 원래 있었는데. 우리는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그게 미쳐 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전기가 생성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궁금했고 자세히 봤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가 이렇게 생성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자세히 봤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다 축구를 좋아할 수 있어요. 똑같이 피겨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는 그죠? 여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죠? 자세히 봤죠. 그리고 자기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자기를 관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그 시간만큼은 여기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한 부분에 대가를 이룬 거잖아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돈의 시세의 투자의 원리를 그 사람 누구보다도 자세히 봤던 거예요. 자세히. 다른 게 아니에요. 자세히 봤던 거예요. 자세히 봤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남다른 안목을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운동선수들도 남다르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그걸 자세히 본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자기가 사유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네. 그렇게 우리가 왜 뭔가 하나의 대가를 이룰 때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그게 진짜 정확해요. 그렇게 나가 어느 부분에서는 미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자세히 보는 거에 자기가 미쳐 있지 않으면 이 공부는 안 돼요. 진행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너무 쉽다고 얘기하고 이거 보는 게 다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감나무에 감 따먹듯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하다못해 현상적으로 사는 것도 내가 밥벌이 하려면은 1만 시간이 필요한데 내 생을 바꾸는 일을 여러분들은 그 노력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는, 그 의지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돼 있어요. 이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제가 해보면 그래요. 타고난 사람이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타고난 사람이 노력까지 하면
좋죠. 근데 타고난 사람 노력 잘 안 해요. 왜? 타고난 게 워낙 타고났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도 머리 좋은 애들은 노력 잘 안 해요. 머리 나쁜 애들이 노력하면서 수많은 그게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다 타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딱 얻어진 게 있으니까 이거 타고났겠지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왜? 자기가 못난지 알거든요. 자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 자기를 먼저 알거든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제 다 되고 난 뒤에 사람들은 뭐 전 세계에 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사람이고 뭐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다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해보면은 언제나 그 시간이 투여돼야 돼요. 언제나. 예, 새로운 걸 할 때 언제나 그 시간이 투여돼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 저를 보고는 마치 스님이 타고났나 봐요. 스님이 모든 걸 잘해요. 이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나는 끝없이 얘기해요. 나는 타고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끝없이 얘기하거든요. 애들한테도 넌 머리가 좋아 타고났다 얘기하면 안 돼요.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훨씬 성취도가 높고 희열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설사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애가 굉장히 그걸 그냥 믿고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또 한 두 부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애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는 타고난 본능적으로 타고난 걸 보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예, 왜 그런 식으로 우리 이 몸은 조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 키울 때도 언어를 가려서 써줘야 돼요. 언어를 가려서. 그래서 이 가장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가장 좋은 학생은 가장 좋은 학생은요. 교수를 무조건 믿지 않는 학생이에요. 네. 그죠? 그거잖아요. 머리 좋다라는 걸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죠? 너 머리 좋다, 재능이 있다, 그걸 믿어버려. 그러면 진짜 내가 머리가 좋은가? 그 엄마 말을 그대로 믿는 애는 머리 좋은 애예요. 끝없이 자기가 진짜 머리가 좋은 거 의심해 봐야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엄마라면 진짜 나를 낳은 우리 엄마가 맞는지 내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애들이 호기심도 많고 자기에 대한 연구를 철두철미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믿는 선생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공부를 해보면 나도 못 믿는데 선생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근데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선생을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공부의 첫째는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나를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정확한가 아닌가 자기 안에서 검증해내야 돼요. 자기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선생이고 여러분이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판사고 배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배심원이 돼야 돼요. 이게 둘이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할 때는. 네. 그래서 이 공부하면 제가 늘 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그냥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검증된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말하셔야 돼요. 네. 그것도 왜냐하면 내가 경험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험은 어디서 나와요? 자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경험만 그냥 있을 뿐이지 그 경험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경험해서 말로 나온 건 자아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물며 자기가 경험한 것도 자아를 빌려서 이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때 체험한 그 순간순간뿐인 거예요. 순간순간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게 말로 경험을 했다, 체험했다, 이거는 가짜라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 누군가가 경험했더라,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네. 왜? 경험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때 그 경험으로 내가 두 번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경험했던 걸 내가 지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과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누구도 과거에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미래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어요. 언제나 현재에 살아요. 그 과거를 지금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순간만이. 과거 말을 해도 지금 이 순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그 해리 트루먼이라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데 한번 들어봐요. 이 공부랑 되게 이게 흡사해요. 누구에게 공이 돌아갈지 개의치 않는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그 무엇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 그죠? 예. 나는 스스로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대하고자 노력하는 동안만큼은 위대한 시간을 보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나 이 얘기가 똑같은 거죠. 네.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한테 공이 돌아갈지 걱정하지 않는다.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늘 거기에 자와 타가 탁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 공이 누구한테 돌아갈까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내 거, 이건 제가 할 거 못 하잖아요. 내가 했는데도 누구한테 돌아갈까봐 그걸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이 남한테 돌아가건 내한테 돌아가건 아무렇게 개의치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고 그게 다 내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다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말 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네. 이 공부가 그래요. 이 공부가 해보면.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자리이타가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자리이타가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위대한 인물이라 노력하는 그동안만, 그렇게 내가 부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눈앞을 집중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을 때 그 시간은 위대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만큼 내가 위대한 부처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 시간만큼 내가 위대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은 부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도 부처가 된 거, 성취된 거는 부처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부처여야지 부처지. 부처가 된 것은 안 돼요. 그죠? 성인이 된 것은 안 돼요. 지금 순간순간도 성인이라야 돼요. 성인이라야 돼요. 이 시간을, 성인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만이 영원히 여러분들은 성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냥 딱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순간순간 깨달아야 돼요.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 늘 this moment, 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 운운하면 안 돼요. 깨달음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건 벌써 한정 지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순간을 어떻게 한정 짓겠어요? 이 눈앞을 어떻게 한정 짓겠어요? 한정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이 공부를 하실 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생님으로 여러분이 한정 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건 안 돼요. 예.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모양으로 갖고 있는 거나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안 돼요. 한정 지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집중적인 이 순간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위대한 순간이 안 돼요. 네. 자, 한번 봐요. 요즘 이게 베스트셀러래요. 언어를 디자인하라. 이게 유영만 교수님이 박용우라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썼는 책인데 여기에 참 좋은 말이 많아요. 이 두 분이 다 언어를 디자인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언어를 디자인하면 자기 삶이 바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봐요. 대충 보면 생각을 대충 한다. 대충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 왜 안 된다고 대충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별걸 여기 다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이 스님 왜 나는 공부가 안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왜 안 될까요? 대충 보기 때문에 안 돼요. 대충 보면 대충 생각해요. 네. 정말로 골똘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요. 이 말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자세히 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대충 보기 때문에 이 공부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해충은 바로 대충입니다.
말 진짜 재밌죠. 예. 생각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해충은 바로 대충입니다. 네. 이 공부는 대충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 완성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없습니다. 이 공부 해보면 정확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대충 보거든요. 예. 대충 생각하고 깊이 사유하지 않아요. 사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게 오면 그걸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걸로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는 뭐냐. 여러분 대충 보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거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봤기 때문에. 깊이 보면은 이게 새롭게 보는 거 다 이 삶으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이 공부하는데 제가 트루먼 대통령을 왜 갖고 오면, 그죠? 이 언어를 디자인하라 이 책을 왜 갖고 오겠어요? 왜 크리시 라모티를 갖고 오겠어요? 왜 논어를 갖고 오겠어요? 왜 투자를 갖고 오겠어요? 그죠? 깊이 보고 깊이 사유하면 그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져와서 온갖 것을 다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삶에 왜 이걸 보는데도 삶에 적용이 안 될까요? 대충 보기 때문에 안 돼요. 대충 보기 때문에. 이 공부를 안 하는 이런 교수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은 한 가지 언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책을 쓰시면서 언어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20년, 30년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언어가 잘못됐을 때 자기가 실패했고 경험을 하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를 바꾸면서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이분들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네. 이 두 분 다 이런 언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땐 두 분 다 힘들게 살았던 분이에요. 네. 잘 봐요. 상상력은 존재하는 현상과 존재하지 않는 이상을 연결할 때 폭발한다. 그죠? 존재하는 현상과 존재하지 않는 이 정신 연결할 때 폭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이거 사용하고 보고도 있는 것, 누군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늘 이런 부분을 더 시원하게, 더 편리하게, 이걸 늘 여러분,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걸 가지고 계속 상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연결해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외부의 정보를 해석해낼 내 안의 사유체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보가 들어와도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킬 수 없다. 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사유체계가 깊지 않으면 바깥에 어떤 것이 와도 연결이 안 돼요. 네. 이 공부하는 것까지는 또 누구라도 잘해요. 그런데 자기 삶으로 이걸 완전히 가지고 와서 새로운 정보로 자기 삶을 리모델링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수십 년 해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질이 달라요. 그래서 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성인이 적고 중생이 많은지. 네. 이 공부하는 사람 지금 수두룩한데, 그죠? 왜 이걸 제대로 삶으로 성화시켜가 써먹는 사람은 적고, 그죠? 그냥 깨달음 놀이만 하는 사람은 많을까요? 네, 깨달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골프대로 삶을 살아라. 네, 책대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여러분이 그걸 진입하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사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자기 깊이 내면에 자기 사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지의 세계를 상상할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네. 왜? 새로운 정보가 들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유체계가 그만큼 얕다는 거예요. 깊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근데 조금 판 사람과 중간 판 사람과 깊이 우물을 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 차이예요. 네. 당연히 상상은 공상, 판상, 몽상, 망상으로 전락한다. 그죠? 적게 판 사람은 그냥 그거 몽상으로 그냥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력을 깊이 판 사람은 뭔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이게 운동선수들이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상상력에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나중에는 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깊이 읽어야 사고체계도 깊고 넓어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론 능력과 비유적 사고가 자란다. 그죠? 이 비유적 사고가 내한테 자리 잡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돼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볼 때 메타포가 형성되는 것은 그 사람 사유체가 깊어야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인들은 말을 할 때 직접적이지 않아요. 다 언유로 표현하잖아요. 언유로.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메타포가 깊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유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시가 잘 안 나와요. 네. 그게 내 사유체계가 깊지 않다라는 걸 자기한테 스스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 뭔가를 볼 때 시적인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 내가 늘 거기에 집중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보면 이 부분이 이런 말들이 이 공부 과정에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전부 다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부 해보면 세상에 어떤 말 가지고 와서도 다 이 공부로 개합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여기에 눈앞에 집중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껍질만 훑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꿰뚫는 통찰력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네. 껍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껍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지?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또 다시 어떻게 보지? 이제 계속 이것만 지금 책 끝을만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만 훑고 있는 거예요. 껍질만.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다른 게 이거는 자기가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깊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게 제가 무턱대 놓고 일단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지 말고 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게 되면 어떻게라는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려요. 쏙 들어가 버려요. 네. 왜? 자기가 그냥 봤기 때문에. 네. 그냥 봤고 그 보는 순간 답이 다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공부를 해보면 점점 구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실이 떨어져요. 변명이 떨어져요. 네. 왜? 정확하게 자기가 봤기 때문에. 네. 다 없어져요. 변명이나 구실이나, 예. 누구 때문에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이 공부를 하면. 예. 누구 탓도 안 하게 되고요. 왜? 그 공부를 해보면 오롯이 자기 탓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들어오기에는 여러분이 진짜 조금 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깊이. 대충 껍질만 훑어갖고는 안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